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6월 16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지은 그 건물, 그 자산을 갖다가 북한 독재 정권이 마음대로 그거를 없애버렸습니다. 공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사실상 파탄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허구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 허구성을 입증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북한 독재 정권입니다.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권 인사들이 그렇게 추켜 세워줬던 그 김정은이가, 그리고 그 여동생 김여정이가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북한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북한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북한 김정은이가 조금 심기가 좀 누그러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오해될 수 있는 주장,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 사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입니다. 지금 그런 보도를 찾을 수가 없는데, 기사를 찾을 수가 없는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일하고 만나고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 능력도 의지도 없다, 북한이 핵을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거를 갖다가 검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익히 알려져 있는 사실 아닙니까? 어쨌든 이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입니다. 이 김홍걸 의원은. 이 사람이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018년 북한의 파격적 유화책이 통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게 만들었다. 핵실험, 미사일 실험 등을 내놓기만 하고 받지는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북한이 언제 유화책을 내놨습니까? 북한이 언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합의했던 비핵화를 노력하기로 했다,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했었습니까? 저는 제 머릿속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김홍걸 의원 머리에는 그런 기억들만 가득한 모양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간 숱하게 도발을 해가지고 쌓은 그 기술력으로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을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쏘아 올렸고, 핵은 이미 6차 핵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미 핵 무기를 개량할 대로 개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이 언제 핵실험, 미사일 실험만을 내놓고 받지는 못했습니까? 이미 그거는 우리한테 있어서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겁니다.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진 북한이 핵실험을 하든 미사일 실험을 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외면한 채 북한이 마치 뭔가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처럼 이 김홍걸 의원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왜 협상장에 나왔느냐, 왜 비핵화를 내걸고 협상장에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2017년 7월 4일 당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거 미사일 같은 경우 미국 서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때 뭐라고 했냐면, 핵무력 완성의 최종 관문인 대륙간 탄도로켓 발사에 단번에 성공해 핵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당당한 핵 강국으로서 미국의 핵전쟁 위협 공갈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을 때릴 수 있는 기술을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2017년 8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소형 핵탄두까지 개발을 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일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에 북한군은 또 중거리 미사일로 태평양에 있는 미국의 괌을 포위하겠다는 이런 작전 방안을 검토 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화염과 분노의 발언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우리는 군이 100% 지원하고 있다, 이러면서 북한이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 김정은이, 로켓맨이 다른 길을 찾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북태평양으로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9월 달에 6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했냐면 그해 9월 같은 달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경고를 또 합니다. 미국은 엄청난 힘과 인내심을 갖고 있지만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외에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전쟁 직전까지 갔던 이 한반도 정세는 결국에는 미국이 이렇게 대북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가 연달아서 대북 제재를 결의한 그 이후에 김정은이가 소위 비핵화라는 거, 전혀 의지도 없는 그 비핵화라는 걸 내걸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 하면서 협상장에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파격적인 유화책을 내놓은 적도 없지만 북한이 협상장에 나온 이유는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김정은이가 무슨 한반도 정세의 획기적인 전환을 하고자 김정은이가 무슨 결단과 노력을 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점점 고립되고 점점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화가 고갈돼가는 그런 상황을 탈피하고자 김정은이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비핵화 쇼를 했던 겁니다. 김정은이가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 어떤 제재가 있더라도 핵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기술을 확실하게 가진 겁니다. 결국에는 그 시간만 벌어준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는 지금 미국한테 새로운 셈법, 새로운 길을 운운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핵 폐기 협상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똑같은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협상을 하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 군축이란 게 뭡니까? 김정은이가 얘기했던 게 영변 핵시설 이거 폐기할 테니까 미국 상응 조치해달라, 대북 제재 풀고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고 이렇게 해달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무슨 김정은이가 유화책을 내놨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김홍걸 의원은. 김홍걸 의원은 북한 전문가입니까? 뭡니까? 이 사람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홍걸 의원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당장 무력 도발을 하고 선을 아주 넘거나 처음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쏴서 레드라인을 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이 기술력이 완성된 상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면 괜히 이거 미국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어마어마한 역공, 미국의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자초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왜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저 우리를 상대로 해가지고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고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남한의 가짜 평화 여론을 갖다 조성해서 북한한테 뭐 어떻게든지 평화를 위해서, 그 가짜 평화를 위해서 물품, 현금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갖다가 내놓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한테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 한미 공조, 대북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깨고 자기들한테 돈과 물품을 갖다 주라고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거 아닙니까? 김홍걸 씨 이런 발언들은. 그리고 김홍걸 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북한 성명을 보면 미국 시키는 대로만 하는 남쪽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남측이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주장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리고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리고 미국과의 한미 공조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한 다음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 북한한테 뭘 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 북한에 관광 보내서 북한 외화 수입 보전해주고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철도 연결한답시고 북한에 각종 물자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자기의 페이스북에다가 말로 북한을 설득한 단계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신속한 평화행동에 돌입할 때라고 하면서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바로 개성공단 문을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먼저 깨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에 걸려가지고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북한과 비슷한 처지가 되는 겁니다. 평소 이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북한을 우리가 달래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망가진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이 다 붕괴되고 경제 산업이 다 망가진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한테 뭐 이렇게 돈 주고 해가지고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그 어떤 나쁜 평화도 전쟁보단 낫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세컨더리 보이콧에 당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북한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모든 재산을 잃어도 된다. 경제적 이익을 잃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얼굴이 두꺼운지 이런 주장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 행동 후 설득으로 가야 된다. 먼저 과감하게 저지른 다음에 저지른다고 합니다. 동맹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순서를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한테 먼저 도와주고 나서 미국을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이 우리한테 설득당할 나라입니까? 자기 국익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전략적 선택 판단을 할 텐데 우리가 미국과의 협의 없이 마음대로 저지르고 나서 설득을 한다고 하면 미국이 설득 당하겠냐 그겁니다. 그러면서 김두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반도 운명을 남북이 알아서 하겠다고 미국에 당당히 통보할 배짱이 없다면 평화는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 반론을 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갑자기 이 영상을 찍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 원고를 쓰면서 갑자기 1992년도 서태지와 아이들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제목은 환상 속의 그대인데 그 환상 속의 그대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김홍걸, 김두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가사가 이렇습니다.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여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까 그대가 바라는 그것은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도 관심이 없다. 문재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오로지 문재인이 보내줄 달러와 각종 물자만 관심이 있다.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이렇게 서태지 아이들이 1992년도에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